보며 울다 웃곤 했어. 그런데 너 사랑을 말하는 거니 싫어 이젠 싫어. 너의 사랑을 받은 이유로 나는 나를 버려야 했어.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네가 난 위해 없는 날 버렸기에. 너 떠난 후에 난 멍하니 벽만 보며 울다 웃곤 했어. 그런데 너 사랑을 말하는 거니 싫어 이젠 싫어. 너의 사랑을 받은 이유로 나는 나를 버려야 했어.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네가 난 위해 없는 날 버렸기에.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오늘은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망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 난이 되지 않고 반정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죠. 네. 자, 지난해 12월 말에 출소한 이 조두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 120만 원 상당의 이 복지 급여라고 하죠. 이거를 매달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 출소 닷새 뒤에 신청을 했고요. 안산시가 기초수급 자격을 어떻게 보면 이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안산시는 일단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었고 네. 근로 능력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급 자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네. 이미 이제 뭐 매달까지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이제 이미 1월에 이제 신청하기 전에 못 받던 12월 것까지 소급 적용을 받아서 2달치를 받아간 걸로 이제 나왔고요. 네. 원칙은 사실 뭐 원칙대로 하자면 뭐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네. 뭐 원칙대로 한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는 싫다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셨던 뉴스일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댓글 먼저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김 아나운서 잘린 거라고 해만 한 정 의원님이 아 놀래라 김민우 하나 머리 바뀌신 줄
아, 제가 낫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더 어립니다. 네, 제가 어립니다. 러블리 이노님이 남자 아나운서들 왜 이렇게 젊은겨 하셨어요. 아, 저희만 젊어요. 저희만 젊습니다. 아, 이선영 아나운서 또 출연하셨습니다. 댓글창에 나타나셨네요. 네네. 너무 자주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김민호 아나운서가 또 서학당에 출연을 해서 깽판을 왔다고 이런 소식이 좀 들립니다. 맞나요?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출연하면 저 진실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이너님이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참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청원까지 나와가지고 좀 세금이 그렇게 피해자 가족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네. 가해자한테 이제 세금으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카이로스님도 내 세금 참 안타까운 표현을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 보면은 참 당황스러운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또 아재 정치 시간 황혜진 선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더 반갑네요.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 네. 못 뵀나? 네. 기억이 없어요. 일주일 전은 어제 일도 모르고 점심에 뭐 먹었는지 잘 모르겠네. 뭐 먹었나? 오늘 국회에서 네.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했죠. 네. 뭐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요즘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 북한 원전 논란. 북한의 원전을 몰래 저질려 그랬다는 주장.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박. 뭐 그런 얘기죠. 오늘 좀 이낙연 대표 치고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낙연 대표 좀 점잖은 분이죠 원래. 표현이 점잖은 분이고 좀 느릿느릿한데 오늘은 굉장히 세게 반박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경고. 네. 오늘 발언 준비했는데요. 발언부터 보고 얘기 나누시죠.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연일 이제 당정청 인사들도 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사실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깜짝 좀 놀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을 해서 이적행위라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도 좀 놀라운 일이었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에도 좀 있어봤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보수정당의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시지만 굉장히 좀 합리적인 분인데 저런 일종의 종국머리, 빨갱이 머리라는 프레임에 저렇게 가둬서 어떻게 이적행위라는 건 대통령한테 굉장히 극단적인 공격이거든요. 사실은 뭐랄까 내란, 외호, 이적행위는 현직일 때도 기소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깜짝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물론 이게 지금 선거 때문이죠. 가장 큰 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보수 언론의 그 빌미가 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뒤집어 보면 저렇게 온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북한에 몇 조 원짜리 원전을 10년 동안 어떻게 몰래 만들어 주느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몰래라는 게 진짜 말이 그리고 안 되죠. 미국도 못 해주는 거죠. 그건 뭐 네. 보도가 쭉 나왔지만 저거는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뭐 핵을 포기하고 그런 다음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갖고 제재를 해서 한참 뒤에나 가능한 그런 거고 실제로 북한 핵무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전이죠. 한참 전에 캐도라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서 이제 그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를 만들다가 이제 그 북한이 또 핵도발을 해서 그만둔 적이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들을 다 웬만한 정치인들은 아는데 자 저렇게까지 좀 지나친 공격을 과도하게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뭐 선거 때문이죠. 근데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이 막 흔들리는 와중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을 공격한 가장 큰 무기가 1번 부동산, 2번 백신 왜 이렇게 늦게 사오냐. 딴 데다 맞잖아 지금. 네. 우리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만 할 거야. 백신 왜 안 사와? 이 무능한 정부야.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정부도 약간 좀 방심한 부분이랄까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방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신도 더 들여오고 그렇죠. 뭐 이게 일정이 잡히고 거기다가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도 보니까 뭐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약효가 떨어졌어요. 그 공격이. 근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여당이 지금 가장 큰 아픈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대책을 내겠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기엔 좀 뭐랄까 이슈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 지금 이제 북풍 이슈 같은 걸 다시 꺼냈는데 자, 이 이슈의 성격이 뭐냐면 굉장히 보수층들 지금 극단적인 보수층, 강경 보수층들이 반응하는 이슈예요. 북한 그렇죠. 이슈는. 북풍은 항상 그런데 그러면 보궐선거는 뭐죠? 보궐선거는 총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처럼 한꺼번에 다 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유권자들이 잘 안 모인단 말이에요. 결집이 있는 층을 결집. 공략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북한 이슈에 북풍 같은 북한 이슈에 잘 반응하는 강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좀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시선을 빼앗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견제하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의 목적이 있어서 네. 아주 강한 카드를 날렸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좀 쓰면 안 되는 카드죠. 저런 북풍무리 같은 거. 정 의원님이 북풍 일으키려다 역풍이라는 말도 하셨죠. 어느 분은 선거철마다 부는 계절풍이냐는 글도 제가 잠깐 예. 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속보로 사실은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북측에 전달한 USB에는 원전 관련 내용 없다. 그리고 그 USB 미국에도 줬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렇죠.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산자부 과장급 공무원이 만든 그 북한 원전 관련 그 내용 네. 몇 장짜리 문건 어제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건 정부 문건도 아니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막 이런 게 시작되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조짐을 보이니까 산자부나 각 정부 부처에서 뭐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어. 야,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뭘 할 게 있을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만들었다가 보고도 안 된 그 보고고 뭐 청와대에 메일이 간 적도 없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끝난 문건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기자들도 막 기사 쓰기 전에 발제 엄청 하잖아요. 하다가 네. 취재하다가 엎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만두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그런 건데 뭐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문건인데. 근데 그 문건을 공개하니까 이제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뭐 남북 협력 관련 한반도 경제 뭐 개발 관련 USB를 줬는데 그 안에 원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오늘 뭐 정부 당정청에서 전부 부인했죠. 그리고 오늘 이낙연 대표도 자기도 그때 보고받는데 그런 거 없다.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다 부인했는데 정우영 그 당시 이제 안보실장이었죠. 그 안에 지금 뭐 그 에너지 전력분해를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는데 원전에 원자도 없다. 그리고 그 USB 미국에도 줬다. 미국도 이거 보고서 다 이해했다. 그리고 환영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다 얘기했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비핵화도 하고 하려면 북한한테 너네 이거 하면 이런 청사진이 있어 뭐 이런 식의 구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하여튼 북한 원전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좀 약발이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 조기에 확 강력하게 제압에 나서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이 이슈가 계속 가면 뭐 대선에도 영향을 뭐 그렇죠. 가깝게는 보궐선거고 앞으로 선거 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제압을 확 다 같이 탁 제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하고 있죠. 선거 전에 한창 이렇게 막 치열할 때 보면요, 가서 보면요, 약간 눈빛이 간단치 않아요. 선거 그런 게 마약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죠. 근데 그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큰 이슈들을 몇 개 다 정리를 했어요. 좀 가라앉혀놨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그다음에 뭐 백신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좀 가라앉히면서 이제 국정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임기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국정에 또 코로나19 방역 대책 그 위에 경제 회복 같은 거에 전념을 해야 되고 바이든 정부로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마지막 1년 동안 또 한반도 평화 관련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지금 또 불씨를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국제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네. 남북 관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한미 동맹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고 거기에다가 이걸로 계속 커져가지고 조기에 이걸 다 이렇게 그 뭐랄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도 굉장히 흔들 수 있고 전국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번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그 임기 거의 사실상 1년 남은 마지막에 국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기에 모든 활약을 집중해서 지금 서류도 다 보여주고 USB 문제도 지금 해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죠.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 만났을 때 뭐 NLL 파기 발언을 했다 이런 걸로 막 그 그렇죠. 종목몰이를 네. 해가지고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그 뼈아픈 그런 뭐랄까 트라우마도 있고 사실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은 멀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그런 종북몰이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렇게 그 당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이거는 초기에 빨리 화력을 집중해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이 색깔론을 잘 언급을 안 하는 걸로 사실 좀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유가 조금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좀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 선거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이슈들이 사그러졌으니까 좀 네. 이슈를 또 하나 선거 전에 싸울 그런 그 이슈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부산 선거도 지금 가덕도 공항 문제 때문에 좀 판이 흔들리고 서울 선거에서 뭐 백신 문제 같은 공격도 좀 약효가 떨어지는 데다가 윤석열 이슈도 좀 사라지면서 지금 네. 윤석열 뭐 총장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됐잖아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요 그 저기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면 뭘 할 때는 큰 거를 확 던지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본소득 같은 걸 보수정당에 와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고 그 뒤에 디테일을 얼마나 채우는지 모르겠으나 두 번째로 또 광주에 가서 5.18 그 민주화운동 국민매제가 사고할 때도 무릎까지 꿇으면서 네. 정말 화끈하게 확실하게 사고하잖아요. 스케일이 크고 무슨 이슈를 던질 때는 굉장히 크게 던지죠. 이것도 큰 걸 확 던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한테 쏠리던 그런 시선을 이리로 확 끌고 오고 그러면서 보수 주권자들을 국민의힘으로 몰고 오고 막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좀. 부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네. 저희가 보궐선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가덕도 공항 특별법 네. 이거에 대해도 얘기하셨고 해저 터널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이 발언을 먼저 한번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유발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유러시아 대륙과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자, 이 가덕도 신공항부터 해저 터널까지 정말 이 아무래도 이 이슈만 딱 이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일 해저 터널 막 스케일이 크죠. 뭐 그러니까요. 네. 50조 든다는 스케일이 엄청 커요.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약간 그 가덕도 신공항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이 좀 반발하고 그래서 좀 미온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 법안을 저지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법안을 반대하면 부산 선거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도 이건 어차피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그 이슈를 받았잖아요. 가덕도 이슈를 공항 받고 받고 하나 더 얹어서 하나 더 얹어서. 큰 걸로 한일 해저 터널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부산 선거 분위기가 그 가덕도 공항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도 뭐 객관적으로 되게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더 유리한 지형이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유동성이 커지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다음에 그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은 후보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끼리 싸우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 단일화도 잘 안 되고 좀 내부 모아지지도 분열도 않고.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역효과가 나니까 이제 큰 이슈를 던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재용 위원장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판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승패 여부가 자기가 1년 가까이 해온 그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혁신 작업을 사실상 그 첫 표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해서 대선까지 가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자기 임무가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울 부산을 다 이기면은 대선 때까지 있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많은 그 선거에 승리한 지도자를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렇죠. 더 대안이 없죠. 더 나은 대안.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선거에서 지면 사실 1년 동안 그 거둔 성과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선거에서 지면 끝이에요. 정치는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실전 가서 그렇죠. 망치면 네. 괴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요즘 안 그래도 지지율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도 거기 워낙 보수 정당이 좀 센 상황이었으니까 좀 되는 뭐 그래도 뭐랄까 극복이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지면은 거의 치명적이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갖고 여당이 쉽지 않은 선거인데 어쨌든 여기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니까 이낙연 대표, 김종인 대표 다 본인의 체면, 정치적 장래, 대권 뭐 향방 여러 가지가 다 섞여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선거가 됐어요. 네. 대권 전선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선까지 쭉 이어지는 선거니까. 대선 이야기가 나와서 이재명 아무래도 지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요즘 잘 나가시죠. 네, 지지율이 30%를 넘겼다 넘었어요. 이런 네.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 넘긴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새 하여튼 일단 이낙연 대표가 좀 특히 연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때문에 상당히 점수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핵심 지지층 30, 40대 젊은층 수도권 호남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반응이 안 좋아서 도대체 뭘 반성도 안 하는데 왜 풀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 좀 그 내상이 깊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회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막 재난지원금 발 빠르게 하고 큰 이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가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좀 실점 그런 거에 덕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정도를 잘 못 넘다가 30% 넘는 조사가 처음 나왔어요. 세계일보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인데 물론 비슷한 시기에 한 조사도 20% 중반대 조사도 역시 있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낙연 지사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게 추세가 지금 상승이고 거기다가 조사를 계속 할수록 그동안에 좀 약했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당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문 핵심이나 여권 핵심 인사들은 이재명 지사가 튄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선별지원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타격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방역이 좀 여유가 생겨서 경기 진작을 할 때 뭐 전 국민들한테 다 주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혼자 먼저 경기도 먼저 튀고 나가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혼자 자기 정치하려고 그렇죠. 그런다. 자기 정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좀 자기 정치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특유의 그 불도저 방식에 그래서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친문 세력들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재명 캠프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력이 모든 것을 가릴 것이다. 이재명 아니면 야당이 이기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친문 핵심들도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친문 세력과 이 앙금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않은데. 우리가 뭐 지난 대선 겪고 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쭉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발언도 정제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메시지 관리에 좀 나서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믿는 것은 나 아니면 이길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친문 세력들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특색을 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실력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밀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빚을 내는 발광체인지 아니면 반사를 하는 반사체인지라는 얘기를 의문이라고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한참 이렇게 뭐랄까 대립이 심할 때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그때 지지율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뭐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때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민주당 정부를 싫어하는 그 유권자들 강성 보수 유권자들이 일제히 윤석열 총장한테 모여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일단 뭐 공수처 출범 이후에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만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대립구도가 사라지고 좀 각을 세우던 상대가 그렇죠. 사라지니까. 또 대립구도였는지 아니면 뭐 윤석열 총장 문제였는지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게 사라지면서
싸우는 모습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사라진 데다가 법무장관도 바뀌었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한 것을 보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걸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했어.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랄까 김이 좀 빠졌죠. 김이 빠져서 정치색이 많이 탈색됐어요. 그래서 강성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뭐랄까 그 윤석열 총장을 좀 쳐다보던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어졌죠. 아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쪽에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졌죠. 네. 열성이 좀 사라지고 네네. 뭐랄까 이렇게 애정이 좀 사라지는 열정이 좀 사라지게 하고 거기다가 서울시장 국면이 되면서 대타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쵸. 그걸로 또 지지율이 몰리고 관심이 글로 가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좀 빠지는데 본인이 일단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갈등 요소가 많이 사라지니까 좀 뭐랄까 법무장관, 검찰총장 고위의 모습으로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탈색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검찰총장 직무 임기가 7월 달에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쭉 가면 지지율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모습에서 언론에 노출되고 뭔가 제목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싹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치인 윤석열로 보는 정치적 시각도 플레이어로 윤석열 총장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열정이 사라지죠, 열정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제 사실은 사면 발언 타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내상이 있죠. 아직도 내상이 있는 그래서 거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선거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이제 선거인데 그 전까지 오늘도 뭐 대표 연설에서 이제 되게 그랜드 디자인 내지는 여당 대표고 국정을 총괄한 총리도 해봤으니까 쭉 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 같은 걸 쭉 보여줬는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본인의 하여튼 특장인 그런 안정감 있는 그런 그 정책 그 다음에 뭐 꼼꼼한 정책을 통해서 점수를 좀 많이 하다가 4월 재보선 직전까지 쭉 가서 선거를 지원하는 플레이어로 쓰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면 2대 0으로 이기든가 2대 1로 뭐 1대 1로 이기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좋으면 다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번 선거전이 대리전 양상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 그런 거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의 선거의 승패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선거전을 봐야죠. 네. 지금까지 황혜진 선임기자와 정치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또 산책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제 안녕하십니까. 엑스 파트너라고 하죠. 예정이 있는 노재필 기자와 작년 함께하겠습니다. 여름에 그 장마철에 네. 성정 팀장께서 휴가 가시고 제가 휴가 가는 사이에 두 김인호. 분이 브로맨스를 김민호 아나운서도 휴가 가고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좀 자리 옮길까요? 오늘 두 게스트로 분이- 성재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채팅창에 뭐 잘생겼다고. 아주 네. 나이를 궁금해하는 네. 채팅이 막 쇄도했었어요. 네. 아니 약간 매니저 같았어. 이선영 아나운서가 매니저처럼 우리 이휘준 아나운서는 몇 살이고요. 말면서 뭐 속보로 우리 주부님들 이제 네. 요리 중단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다 보고 있었군요. 예, 다 보고 그 와중에도 다 아, 보고 예. 있었군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어. 댓글을. 우리 이렇게 자리를 정말. 마련해줘야 돼요. 진짜. 아 되게 정치 네. 깊은 얘기를 하시는데 아, 자꾸 그렇죠. 이게 제 댓글이 막 보여가지고 아, 얼마나 기뻤어요. 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자기 건 다 보여. 네. 그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해서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집중해야 네. 되는데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없어요. 아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그냥 뭐 2주 나가서 얼굴만 보면 되지 뭐. 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그 아까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차 지원금을 공식화했어요. 네.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표 해달래요. 노재필 기자. 이름표가 어디 있는지 이름표를 안 하세요. 잠깐만. 주섬주섬 찾고 있어요. 생방송 중에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한데 이게 네. 지금 이름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프리하니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저희를- 이름표를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네네네. 많아서 네. 저희 방송을 지상파 방송처럼 보지 마시고 그냥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와중에 원래. 소가 네. 머리 핥은 것 같던 지금. 누구예요? 아, 어느 분이죠? 네. 노재필 기자요? 네.
아마 제 정수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정수리가 허옇거든. 좀 많이 핥았네요, 소가. 예. 아 참. 빨리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네. 굉장히 뭐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고 뭐 정세균 총리도 아주 좋은 연설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재정 당국의 반대가 이런 뭐 반대 의견 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은 좀 있습니다. 네. 한 30조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요 규모가. 자 그다음에 속타는 소상공인 지금 뭐 가장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거리두기 네. 때문에 영업 잘 못하시고 이분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셨습니다. 시위를 하셨는데 보상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거고 그 카페 사장님 한 분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빚이 1억 5천이 졌대요. 그리고 뭐 신용 등급이 당연히 떨어졌고 대출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신용 등급 떨어지고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근근히 유지하는 그 상황도 한계 상황에 다다른 그렇죠. 거죠. 벌써 1년이 그렇죠. 넘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긴급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분들의 한계 상황은 더 이제 다급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뭐 파산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든 네. 빨리 지원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이분들을 빨리 지원하는 게 또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휘준형 사탕이라는 표현을 또 쓰신 분이 준이께서 하셨는데 일단 오늘 저기 이준 아나운서 뭐 내일 안 나올 분이기 때문에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간간히 신청곡도 좀 올려주세요. 아, 네. 신청곡 많이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세요. 네. 제가 또 오늘 또 1995년에 나온 베이시스의 노래를 또 틀어드렸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근데 오늘 5811님 안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오셨어요. 아까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아, 노래 신청하고 안 오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신청하셔도 안 틀어드릴 거예요. 네. 블랙리스트에. 그런 거는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신중한 표현. 아직 좀 김윤아 아나운서가 좀 안 된 게 있는데 얼굴은 괜찮은데 뭔가 아직도 그 뭔가 이 방송 진행의 세련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 김민아 아나운서가요? 아니 이준아. 아, 제가요? 이렇게 하루 한다고. 하루살이를 막대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활약이 대단하신 분이죠.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방백서가 발간됐는데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웃이다. 그렇죠.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나라. 근데 옆에 있는 옛날에 이제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제 표현이 약간 격화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한일 관계가 그만큼 안 좋아진 거고 사실은 이제 그 국방부 입장에서는 뭐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뭐 2018년 말에 그 뭡니까 저기 구조활동 중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이렇게 위협 비용을 한 적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본 당연히 뭐 역사 왜곡도 많이 했고 근데 정말 일본이 먼저 우리를 비방했다는 거 아십니까? 선으로 따지자면 일본이 그렇죠.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일본 스가 총리가 국회 연설할 때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어요. 거기도. 우리 이웃인 거 맞으니까. 그리고 지난달에도 역시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일본이 먼저 우리도 뭐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국방부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처 간에 각도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웃 국가 정도로 부르는 게 낫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역시 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위협하는 대상이 딱히 북한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북한만 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네. 사실 뭐 예. 적은 많죠.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신규 확진자 336명,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인데 수도권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네. 3분의 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접종했더니 감염자가 감소했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 접종을 작년 1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전 인구의 56%가 지금 맞았다고 그래요. 속도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0.07%만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백신 맞은 분 중에. 그러니까 99%의 예방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되게 고무적인.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도 접종률이 지금 15%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한 5, 6만 명 정도 매일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2만 명대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의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문제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그러게요.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뭘 이렇게 자세히 보십니까? 집중 안 하고 지금. 아, 뭐가 많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제 위주로 보게 되네요. 김민호 아나운서 어디 갔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네. 아니 기사가 화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요새 네. 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뭐 60대 이상은 사실 조금 뭐 그거 어제 효과가 했어요 여기서. 아, 어제 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안 봐가지고 자 어제 그 말씀드리면 예, 잠깐 뭐 그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좀 효과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부는 65세 이상도 맞아야 된다라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아리둥절님이 텃세 너무 심하대요. 그러니까요. 못하겠네 정말. 아 근데 정말 잘생기신 것 같아. 네. 갑자기요? 네. 병주고 약주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그 1년 전에 저랑 같이 할 때보다 좀 얼굴 살이 좀 찌셨죠? 예, 좀 카메라 마사지를 좀 받았더니 아, 확실히 다르네요. 두 분도 아니 그때 좀 말랐던 것 같은데 좀 찌신 것 같아.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건강해 보여요. 네. 영혼 없는 멘트. 너무 갑작스러워요 이 이 멘트들이. 두 분은 정리가 안 돼요. 김창구님이 항상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은 구경 중이라고 정리가 안 돼요. 중간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자, 다음 그다음 소식은요? 제보는 MBC. 아, 여러분 제보는 항상 MBC. 제보하실 때 MBC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어느 군청의 이상한 장학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되게 네. 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군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학금을 이제 특별 장학금을 편성을 했는데 네. 대학생 한 명당 250만 원까지 이제 줄 수 오. 있는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잘 못 받았다. 우리는 나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 그런 게 있었나? 또 알고 봤더니 그 군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또 많이 받았더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장학금 보지를 뭐 잘 안 보이는데 뭐 군청 홈페이지 뭐 이런 데다가만 살짝 실어놓고 그다음에 뭐 군청 소식지 이런 데 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에 사시는 다른 주민분들이 장학금 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물분을 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간다. 또 저희 대표 상품 바로 간다가 네. 있는데 외식업 협회라는 게 있대요. 그게 덴버공항님 또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분 덴버공항님이 네. 도배하시는 거 즐겨하시는 분인데 아. 제가 끝나고 차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초면인데. 근데 이렇게 조금 달아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다실 때는 또 그렇죠. 네. 아무튼 김민호 아나운서 아니죠? 예. 네, 아무튼 뭐 네, 바로 간다. 무슨 내용이죠? 예. 그 회원 수가 4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원인데 2만 원 정도 월에 이제 회비를 내는 곳인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비 2만 원 정도 내서 운영하는 그렇죠, 이제 협회 같은 거죠. 협회인데 네. 그 회장이라는 분이 작년에 골프를 한 100일 정도 쳤다고 그래요. 100일. 이 100일이요. 힘든 와중에 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고 엄청나게 이제 그리고 골프 부킹할 때 그 부킹 이름이 박정희 왕건 뭐 이런 어떤 권력자 이름으로 이렇게 부킹을 하고 그랬는데 당황스럽네요. 네. 왜 참.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지금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네, 많은데. 자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자뭐 골프 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분이 그 협회를 통해서 그 카드 영업 같은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카드 가입 뭐 시켜서 이렇게 하고 막 강요하고. 네, 그리고 외국인 인력 알선하고 수억 원대 수수료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승진 대가로 이렇게 돈을 받은 이런 걸로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좀 제대로 수사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저희 또 여기 이렇게, 출연하셨던 고 땡땡 기자, 고은상 고땡땡 기자. 고은상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아까 이제 해저 터널 얘기했는데 이제 부산 선거에 과연 이게 새 이슈로 부각이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좀 황당하긴 해. 이 뉴스 전하는 그 한일 해저 터널 좀 황당하죠. 네, 깜짝 놀랐어요. 느닷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이 이거를 갖다 끌고 왔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이게 왜 이 스토리가 황당한 스토리냐면
이게 일본이 더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이 과거에 100년 동안 이루어야 할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저 터널을 뚫으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 일본한테 유리하다고 그래요. 부산항 경기가 확 죽을 수 있고 뭐 그런 네. 추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우려도 노태우 있고. 정부에서 이미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과거 역대 정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대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다 이게 별 의미 없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냥 그 폐기한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왜 끌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뭐 이렇게 이슈를 뭔가 큰 제기하려고 거를 던지려고. 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쪽이 이익인지는 따져보고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런 걸. 그러니까 물론 이런 때뿐만 아니고 선거 때마다 항상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행태가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호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